안녕하세요. 저는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의 우수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2019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안전실태 조사를 수행하였고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안전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서론, 사회복지사 안전에 대한 이해, 안전에 대한 실태 분석, 그리고 결론과 제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안전에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직간접적인 안전 피해와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그거를 통해서 현장에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 관리에 대한 이런 노력의 효과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실태조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장 중심의 안전위기 개입 방안을 협회 차원에서 모색을 하고, 호혜적 관점의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안전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전문 인력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는 봉사하는 존재로 그려져 있고요. 정규 교육과정과 윤리강령, 또 사회복지사협회를 갖춘 전문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노동자라는 특수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헌신과 봉사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전문성과 또 헌신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대변하고 이런 역할들을 사회복지사가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사 자신의 인권에 대한 그런 보호가 제한되는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절제, 수용적 태도도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노동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계의 노동조합 결성률이 굉장히 낮죠.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인력난의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는 복지 영역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민간 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나 재위탁이 바뀌게 될 경우에는 고용 안정성에 이렇게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단기나 계약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노인 일자리나 모금의 사업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든가 과중한 노동의 부당한 처우, 시간의 수당을 못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봉사하는 조직이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근무 환경의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강조되는 만큼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어서 인권 침해 피해를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리고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에 불안, 우울, 소진과 같은 이런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해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안전 실태에 대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사회복지사 안전 실태에 대한 의견 수렴 조사를 진행했고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노동자 725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수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배포 후 수고 또는 이메일 조사 방식을 혼용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응답자의 특성, 안전 위협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피해 경험, 그리고 시설에서의 그런 위험 요인과 위험 관리에 대한 대처, 그런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SPSS를 이용한 다양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고요. 학력도 대학교 졸업자가 60%를 차지할 만큼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실무자였고요. 근무 경력은 평균 7.8년의 사회복지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 직장에서는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서는 기관
특성에서는 이용시설이 71%로 좀 많았고요. 연령은 평균 40세 정도로 과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급이나 2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의 비율이 80%로 굉장히 많았고요. 비정규직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로는 출퇴근이 많았고 노인복지, 장애인 시설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직접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안전위협과 관련된 직접 피해 경험을 직접 경험한 유효 응답자가 380명이나 됐습니다. 응답자 중에 52.4%는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거죠.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환경적 위험으로 지속적인 업무 과중이나 초과 근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언어적 위험. 클라이언트의 지속적인 불평, 불만과 같은 이런 언어적 위험에 노출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도 40%가 넘었습니다. 또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업무 곤란도 많이 있었고요. 이거 외에 직접적인 성폭력의 문제도 있었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실태조사 보고서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피해에 대해서 시설에서 대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치죠. 그 다음에 휴식이나 휴가를 제공하고 전문 상담, 의료적 조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 간접 피해는 본인이 목격한 다른 사회복지사가 받는 피해인데 이런 경우는 46%의 응답자가 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언어적인 불평불만의 언어적 위험이 가장 높았고 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평균 5회가 넘을 정도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격 모욕적인 발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업무 과중 초과 근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세 번째로 나왔는데 이 클라이언트의 불평불만이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는 직접, 간접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치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 내 위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 인식도를 보면 5점 만점에 2점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정서적 위험이 2.4점, 언어적 위험도 2.4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 좀 높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느끼는 위험에서는 정서와 언어적인 위험의 비중이 일관되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험한 장소로는 클라이언트 가정이 39%에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실, 지역사회 이런 다양한 곳들도 적지 않게 나와서 특정 장소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들이 다 위험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이런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들만 대상으로 후유증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피로나 심리적 위축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3.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회복지사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그 체계 요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전체 우리가 조사한 시설 중에 82%가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치했고요. 또 CCTV도 82%나 설치되어 있고요. 직원 상해보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GPS나 이런 녹화 이런 기능이라든지 또 이제 위험관리에 대한 위원회 이런 것들 또 시설 내 안전공간, 공공시설과 연결되는 경찰서나 이렇게 연결되는 파출소와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이런 것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위험관리 방안에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가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기술적 위험관리 방안 영역에 있어서 CCTV나 사설보안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 평균이 3.5점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상시 전화번호나 대응 절차, 그 다음에 버디 시스템이라고 해서 2명이 같이 가정 방문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서를 첨부하시고요. 결론과 제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살펴보면 안전 위험의 피해율은 직접 피해가 52%, 간접 피해가 46.9%로 나타났고요. 성희롱이나 경미한 폭력 등의 직접 간접 피해는 보고율이 좀 낮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성희롱 당하면 그냥 참고 넘어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문화와 관련된 환경적 요소도 굉장히 그 보고 비율이 낮습니다. 당연하겠죠. 조직에서 받는 이런 폭력적인 위험은 조직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요소 내용과 응답 대상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아주 심각한 성폭력이나 상해는 바로바로 보고가 이루어져서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사회복지사가 혼자 감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 안전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급률이 낮았다. CCTV도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시설의 위험도의 인식 수준은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 후유증이 높을수록 위험도도 자기가 일하는 시설의 위험도도 되게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소수, 전체 평균은 높지 않지만 소수에 있어서는 이게 높은 점수로 나온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언을 몇 가지 미시체계와 거시체계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시체계 영역에 있어서는 신속한 위기 개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협회 차원에서 또 개별 기관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 예방 대응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CCTV 설치라든지 특히 2인 1조 같이 방문해서 가정 방문해서 하는 활동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복지 시설 내 조직 문화가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더 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특화돼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서울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데서도 요거와 관련된 조사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내 위험 상황이 발생됐을 때 특히 미세한 위험은 잘 성추행이나 이런 거 보고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걸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강조하는 그런 호혜적 관점의 인권 교육이 되게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맞아도 되고 당해도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작은 성추행이나 작은 피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프라이버시 노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본인이 다 감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에서 이런 사회복지사의 안전, 권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인권만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권도 지킬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거시체계 영역에 대한 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CTV나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정부의 시설 안전 관리 지침에 있어서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에서도 이런 시설에 일하는 사회복지사 안전을 위한 지침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에 관한 법률 안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더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를 봉사직으로 규정한 그런 내용들은 이거 정말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복지 안전점검의 범위를 시설 안전 점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설 안전과 클라이언트 안전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안전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개선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 관련법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후 대책 지원, 상담 이런 걸 포함한 처우 개선들을 좀 폭넓게 규정하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안전실태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마감을 했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우수명 저와 또 주경희 교수와 또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서 같이 만들어진 귀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협회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시고 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저와 여러분과 협회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